긴급 속보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전산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달 25일이면 당연하게 들어오던 그 소중한 돈이 다음 달부터는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라가 내 돈을 끊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이미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오신 어르신이 집값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예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미리 알고 재산을 정리해둔 일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은 탈락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이 상황, 과연 정상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기준을 잘 모르고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절대로 몰라서 못 받으셨으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몇만 원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1년에 수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면 재산이 줄어드니까 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간다. 빨리 자식 줘라.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 2026년 기준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증여재산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자식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그 집을 어르신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집은 이미 자식 명의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전히 그 집을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도 잃고 연금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금액이 차감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걸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무리하게 이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는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벌어 당연히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단순한 현금 소득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집, 자동차 예금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 공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약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제외됩니다. 또 금융자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병원비나 비상금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계산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6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약 34만 원, 부부 가구 약 5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40만 원 준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모두에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단계적 인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인상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당장 34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가 아직 안 온 것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맥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약 20%가 깎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점점 완화됩니다. 20%에서 15%로 1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역시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지 말고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격도 되고 기준도 맞는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니, 내 차는 오래된 중고차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다른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차량 가액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월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차 한 대 때문에 갑자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중현 어르신은 평생을 소형차만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 퇴직금을 받고 처음으로 좋은 차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집도 작은 전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정부 시스템에서는 이 차량을 기준으로 김중현 어르신을 월 4,500만 원 소득자로 계산해 버린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수입이 없는데 전산상으로는 대기업 사장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입니다. 이 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4천만 원 이하 차량, 생계형 차량, 오래된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애매하게 비싼 차량입니다. 특히 전기차처럼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지만 차량 자체 가격이 높은 경우 이런 차들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나는 차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재산으로 잡히니까 다 빼서 집에 숨겨놓으면 괜찮겠지?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현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있던 5천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관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으니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했는데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빚 상환 등 실제 사용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현숙 어르신은 결국 3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돈을 숨기는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는 연금 못 받아.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건물주든 연봉이 억대든 부모님의 기초연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신청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주택은 연금 수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위해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조건이 되어도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메모장 꺼내십시오. 종이와 펜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하시면은 연금 받을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첫 번째, 내 자동차의 정확한 가치 확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확인한 가격 믿지 마십시오. 국가에서는 오직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만 봅니다. 자녀에게 부탁하시든 보험사에 전화하시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금액이 4천만 원을 단일 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반대로 3,500만 원이면 안전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 증명 준비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빚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금융거래 확인서나 부채 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한도만 열려 있다고 해서 전부 빚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빚은 법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험 해지 환급금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은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보험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해지하면 얼마 받습니까? 꼭 물어보십시오. 10년, 20년 납입한 보험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가격 확인입니다. 자녀 집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에서는 무료 임차소득을 계산해서 월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즉 월세를 안 내고 사는 것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콘도골프 회원권 여부 확인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오래전에 사놓고 안 쓰는 회원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국가에서는 이걸 사치성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월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거 하나로 바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최근 3년 내에 큰 금액 사용 내역 정리입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하셨다면 반드시 사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빚 상환, 결혼비용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썼다는 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돈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일곱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정확히 확인입니다. 매달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 50만 원 이상이면은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금액과 감액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덟 번째, 배우자 재산까지 함께 확인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통장, 보험,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내 건 괜찮은데 배우자 때문에 탈락,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활용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에 있는 돈 중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러니 무조건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반드시 직접 신청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일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센터 어디든 직접 방문하시거나 상담 예약을 하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평생 노력해서 살아오신 여러분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몰라서 놓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대로 알고 매달 연금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몰라서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